그러니까 자, 오늘은 76페이지 할 차례죠. 맞죠? 76페이지. 자, 손해 산정 및 손해 방지 의무. 페이지 76페이지. 자, 사고 발생과 손해 산정 나와 있죠.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사고 발생 후 목적물 멸실과 보상 책임 먼저 볼게요. 자, 675조. 사고 발생 후에 목적물 멸실과 보상 책임. 그래서 자, 어떤 그 책임지는 원인에 의해서 일단 시작이 돼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작된 부분에서 연관된 부분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 지급하고 다른 연관된 부분 이제 지급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문 보면 사고 발생 후에 목적물 멸실과 보상 책임인데 자, 보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후에 보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 이때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 산정 기준인데 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액 산정. 이거는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누구 비용으로 하나요? 보험자 비용. 시험에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뭐 비율로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면 손해 산정할 때 원칙과 예가 나오죠. 원칙과 예. 그래서 손해보험은 손해가 얼마 날지 원칙은 알아요, 몰라요? 사고 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 미평가가 원칙이에요, 기평가가 원칙이에요? 미평가. 그 다음에 A는 기평가. 미리서 이게 기가 임의기자, 미리기자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이하게 있을 때만 가능해요. 특이하게 있을 때. 그래서 미평가는 사고 발생 당시 그때 그곳에서 발생한 손해. 이게 이제 미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발생한 뭐 가액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발가 이렇게. 사발가 이렇게. 자, 기평가는 두 개로 가는 거죠. 자, 협정가액 하고요. 신품가액 하고. 자, 손해보험에서는 협정가액이나 신품가액 원칙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득금지 원칙에 반해버리니까. 그러나 특이하게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정가액은 미리서 둘이 협의해가지고 금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그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우리 정보지 보면 그 자동차 실제 이렇게 그 현미경 조사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식으로 딱 매겨버려요. 그래서 몇 년 사는 얼마, 몇 년 사는 얼마예요. 그 정보지 보면 도표가 딱 나와요. 차종별로 해가지고. 이게 미리서 협정했다 이 말이에요. 협정가, 이 기평가로 간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피보험자는 많이 받으려고 해, 적게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보험자는요, 적게 주려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싫다, 싸우는 게 싫다. 그 다음에 또 싸우다 보면 기간이 많이 늘어지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약을 해버린 거죠. 기평가로. 그 다음에 자, 신품가액은 우리가 이제 기계류 같은 거. 기계.
신품가액을 다른 말로 재조달 원가라고 그래요. 이게 재는 다시 쓰고 조달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만드는 원가, 재조달 원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자 670조 보니까 기평가라고 나왔어요. 기평가 보험이요. 자,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이게 당사자가 정했다 이 말이죠. 협의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이거를 본다 해가지고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추정을, 본다로. 그럼 틀립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언더라인,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자,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이니까 미평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평가로 이제 협의해서 하는 건데, 특이하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요거를 갖다가 그냥 초과예요, 현저히 초과예요. 현저히 초과가 되면 기평가로 한 것이 아니라 뭐로 해버리겠다? 사발가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기평가로 했는데 이 기평가가 미평가에 비해서 현저히 초과가 됐어요. 그럼 뭘로 하겠다? 사발가로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미평가 보험 봅시다. 자,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보험은 사실은 손해가 얼마나 날지 모르니까 물론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손해액 산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그때 그곳에서 그때 그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인 때는 그 신품가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은 특이하게 있는 경우, 협의한 경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이득금지 원칙에 의하면 신품가액으로 아니면 협정가액으로 미리서 주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그 다음에 자 2항에 가서 제1항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자 부담으로 한다. 요거를 갖다가 당사자의 비율로 한다. 뭐 당사자 합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77쪽의 문제. 자,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가입하시고 6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1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그때와 그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2번 손해액 산정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특이하게 있는 때에는 신품가에 의해서 산정할 수도 있다. 그죠? 자, 3번 특이하게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됨 피보험자가 얻은 이익이나 보수는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그래요? 간접이익, 상실된 이익. 이거는 원칙은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직접적 손해만 넣어요. 간접 손해는 안 넣어요. 간접 손해, 간접이익, 상실이익, 보수 이런 거는 원칙은 안 넣고 특이하면 넣겠죠. 특이하면 넣긴 한데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4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공동으로 부담합니까? 보험자 부담하죠. 요거를 뭐 이렇게 공동으로 온다고 나온 적도 있고 비율로 온다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보험료 체납과 보상의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분납으로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납입 기간 10년인데 5년째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나머지 얼마? 5년분은 그것을 공제하고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험료 체납과 보상의 공제란 말이죠. 자, 677조 보면 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또 도래했는데 연체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보험기간 중 일부분이라도 위험을 담보한 경우에 해당 보험기간의 보험료 전부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의 가지게 되므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 지급한 보험금에서 미지급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677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과관계, 쌍무니까요. 불가분적인 점을 고려해서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해서 상계적상이 없는 보험료도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랬고요. 자, 78쪽을 넘기시면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손해 증가 방지 의무예요. 그 손해하고 방지 사이에 증가를 넣어주세요. 방지 의무. 자, 이 경우는 사고 발생 전이에요, 사고 발생 후에요? 사고 발생 후에.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더 이상 손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라 이 말이죠. 꼭 이게 뭐 감액되고 증가 안 돼,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노력은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증가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이 중요해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필요비고요. 유익한 게 유익비예요. 이런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가 방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꼭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고, 또 어떤 그 계량하게 들어간 비용이 유익비예요. 이런 것들이 합하다 보니까 설령 보험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증가 방지 노력을 했으니 당연히 보험자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의하고 인정 이유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내용에서 의무 대상자가 나와요. 자, 손해방지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고요. 또한 이들을 위해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과 지배인도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진다. 여기 지배인은 누구를 뜻해요? 여기 상무라이트 클럽 지배인이에요? 어떤 지배인이에요? 동양라이트 지배인이요? 지배인이 누구야, 지배인? 지배인. 우리가 상무나 전무를 지배인이라고. 그쵸? 상무나 전무를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그 상법에서 지배인 하면 상무 전무를. 그럼 처음에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상무, 그 다음에 전무 그런 거죠. 상무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 팀장이고, 전무는 전체적인 통과를 해서 팀장이고, 지금은 부장, 팀장 이렇게 막 그러던데. 용어가 막 바뀌죠, 지금.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의무 발생 시기는 사고가 생긴 때, 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그 다음에 의무의 범위는 손해 증가 방지 의무는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건너뛰고 오른쪽으로 가서 의무 이행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 그래서 꼭 결과를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노력은 해라. 부채질하지 말고. 부채질이 뭐예요? 불 막 활활 타라고. 부채질하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노력을 한 이상 손해 증가 방지 경감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노력한 걸로 만족하는 거고요. 자, 의무 위반 효과 보면 자, 윤리성, 신의 성실에 요구됨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선의성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해서 상법상 명시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자,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의무를 게을리한 때는 증가된 손해를 보험자의 지급 책임에서 면제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 이를 주장하는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부담은 자, 필요비와 유익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보험자는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그 대부분 판례라고 나와 있죠. 자,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자,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1993년 1월 12일 대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손해 증가 방지 등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 설명을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피보험자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하자 없죠? 자, 1번 답이고 2번은요. 손해 방지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때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는 보험자가 부담합니까? 코미디죠. 그 다음에 자 3번 상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손해 방지 비용에 자 상급이에요, 후급이에요? 후급이죠. 그 다음에 4번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유익하였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